건데.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책을 처음부터 읽고 그냥 흥미롭게 읽고 접는 것보다는 생각을 모아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자명하게 알게 되겠죠.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을 스토리 맵이라고 합니다. 자, 저희가 이걸 같이 해봤고요. 요거는 뭐냐면요. 그 헨젤 앤 그레텔을 가지고 어떤 아이가 한번, 어린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이제 메인 캐릭터스는 헨젤과 그레텔이다. 세팅은 어떻습니까? 집. 여러 군데를 썼습니다. 숲속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마녀의 집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장소가 옮겨갔기 때문에 이렇게 적은 거죠. 자, 장소도 나오고 시기가 있다면 시기를 적으셔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supporting characters, 그러니까 메인 캐릭터 말고 또 등장하는 인물이 뭐냐라고 했더니 어떻습니까? 부모가 계시죠. father, mother 잠깐 나왔다 가죠. 그 다음에 the bad witch라고 했네요. 그 마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problem, solution 보시겠지만 그 디자인은 얼마든지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많이 다운받을 수도 있지만 또 본인들이 이렇게 그리고 또 아이 보고 스스로 디자인하라고 해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problem solution을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위치가 헨젤을 잡아다가 세상에 가두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래서 그레텔이 마녀를 죽이고 구해주었다라는 내용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명하게 이 책이 어떤 내용인지 환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 맵을 여러 장 해보면 이야기를 금방 파악하는 능력이 길러지는 겁니다. 책을 읽어나가면서 작가가 하고자 하는 말이 이러이러한데 라는 거는 좀 어려울지 모르지만 문제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는가 과정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을 더 깊이 조명해보는 그래픽 오거나이저도 있습니다. 일단 스토리 맵은 그 이야기가 무엇인지 한눈에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자, 캐릭터 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까 살펴봤던 그 스토리 맵에서 캐릭터 부분만 더, 등장인물 부분만 더 조명해 보는 건데요.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등장인물이기 때문에 등장인물을 잘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을 분석하는데 그것이 어린 아이들일수록 그 아이가 어떻게 생겼다에 집중을 해요. 외모에. 그런데 그 등장인물 분석이라는 것은 꼭 외모뿐만 아니라 걔가 좋아하는 것, 했던 생각, 또 그 등장인물이 이루어놓은 어떤 업적 그런 것도 다 적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등장인물에 대해서 어떤 떠오르는 것을 다 적는데 떠오르는 것만 적으라 그러면 좀 힘드니까 책을 넘겨가면서 찾아보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책을 넘겨가면서 그 등장인물에 관한 부분을 뽑아서 쓰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상세한 캐릭터 맵은 저렇게 어떻게 생겼냐, how he looks, his behavior, his thoughts 해서 이렇게 칸을 다 나눠놨는데요. 꼭 여기 안에 딱딱 들어가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캐릭터를 가운데다 이렇게 이름을 쓰고요. 캐릭터에서 뭐 흥부면 흥부, 놀부 이렇게 쓰고 그에 관한 것을 낱낱이 이렇게 그냥 써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예를 한번 볼게요. 네. 자, 이거는 뭐냐면은 그 Sleeping Beauty 뭐죠? 잠자는 숲속의 미녀 혹은 잠자는 숲속의 공주 그거를 분석을 해본 겁니다. 같은 아이입니다. 그 꼬맹이인데요. 자, 여기서는 조금 어린 아이들을 그래픽 오가나이저에서 그림을 그려라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왼쪽에다는 그림을 그리고 써봐라 했더니 왼쪽에 나오는 거는 이제 그 잠자는 숲속의 미녀예요. 그 미녀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그 옆에 그 특징을 하나씩 썼습니다. 그래서 공주인데 못된 마녀 때문에 오랜 세월 잠을 자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썼습니다. 폭 잘 썼어요. 그 다음에 배드 위치를 그려놓고 못된 마녀인데 후까지 이렇게 썼죠. 그 엄마가 이렇게 문장을 두 개를 쓴 거를 연결하도록 연습을 시켰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made the princess fall asleep 잠자게 만들었다라는 걸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 작품 내에서 어떤 역할이라고 할까요? 그것만 딱딱 쓴 거죠. 그러면 이제 왕자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네. 자, 그렇게 써도 좋고요. 이거는 좀 문장으로 유도를 했고요. 그냥
사실은 이러한 그 다양한 오가나이저를 통해서 연습을 해서 결국은 자유장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전에 아이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라 그럴 적에 그 등장인물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라 그럴 때 문장으로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단순하게 단어만 나열해도 관계없습니다. 옆에다 Sleeping Beauty라고 하고 A Princess 또 뭘 쓰면 좋을까요? Slept many years 또는 Because of a bad witch 이런 식으로 그냥 단어나 구만 써도 관계가 없습니다. 또 뭐 예쁘다란 자기 생각으로 괜히 예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pretty, beautiful 이런 말을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점점 더 발전하면 문장으로 쓸 수 있는 거죠. 네, 타임라인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글자가 그대로 제목이 주는 것처럼 시간을 선으로 쭉 나열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전개되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벌어진 사건이나 어떤 일들을 그 등장인물의 행동 같은 거를 쭉 써보는 겁니다. 그러면 단순히 그냥 뭐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가고 돌아왔다 그런 사실만 파악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건을 쭉 나열해 가다 보면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과는 어떤 관계성 같은 걸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 훈련을 학생들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냥 책을 읽으라 그러면 덜렁덜렁 지나가는 아이들한테 물론 책 읽기라는 것은 다독이 있고 정독이 있습니다. 정독을 할 때 저는 이거를 많이 요구를 합니다. 즐거운 글이기 위해서 책은 많이 읽어 나가는 것 한 편 진행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최소 몇 권은 골라서 정독을 하는데 정독을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이 타임라인을 써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이게 뭐냐면 그 매직 트리 하우스의 24번째 책이요. 그러니까 그 Earthquake in the Early Morning이라는 그 책인데요. 그 책의 그 챕터 1을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물론 이렇게 그 챕터가 나눠져 있지 않은 이런 책들은 그냥 쭉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을 그 타임라인으로 해보시면 되겠지만 챕터북 같은 경우는 챕터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상세히 읽어보자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니까 그 잭이 그 침대에서 나와서 갔다라는 것부터 쭉 해서 가다 보면 결국은 이제 그 매직 트리 하우스로 올라갔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늘 그 첫 장은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렇죠? 잭과 애니가 여차여차 해서 그 다음에 매직 트리 하우스로 올라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모간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고 그 다음에 그 해당되는 어떤 그 역사 속의 시간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쭉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데요. 또 이 타임라인이 이때 그 시제를 현재 시제를 써도 좋고 과거 시제를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걸 쓰든지 간에 시제를 통일을 하시는 게 좋죠. 현재 아이들은 현재 시대 쓰다 과거 시대 쓰다 그게 왔다 갔다 생각대로 하는데요. 영어 그 언어를 연습하는 면에서 보자면 과거로 시작했으면 쭉 과거로 가도록 그거를 조금씩 이렇게 유도를 해주시자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타임라인으로 쭉 내용을 하다가 보면 문장 쓰기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그냥 그냥 문장을 써라 하면 굉장히 어려운데 촘촘하게 자세하게 읽은 글을 이렇게 옮기는 과정에서 글을 쓰기 때문에 그 글쓰기가, 문장 쓰기가 굉장히 그 향상되게 되는 좋은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네. 자, 제가 먼저 타임라인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타임라인이라는 것은 그 시간이 좀 촘촘하게 다양한 사건을 쭉 나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훈련이 먼저 된 전제하에서 제가 이 서머리 차트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서머리라는 것이 뭡니까? 요약인데 요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전체를 아우르는 내용이죠. 그렇죠? 근데 이 요약이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글쓰기를 할 때, 쓰기 지도를 할 때 저는 요약을 해야 된다라는 걸 항상 주장을 합니다. 읽은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자 읽어서 이해를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이해를 읽고 이해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요약을 해서 요약을 하려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기억한 다음에 자기 말로 그것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요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약이라는 것 안에는 읽기와 이해하기, 기억하기, 써보기, 말하기, 그거를 발표시킨 말하기가 되는 거예요.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학습 효과를 불러일으키는데 이것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네, 전체 내용을 아울린다는 거. 아이들 얘기를 붙여보면요. 첫 부분을 굉장히 강조해서 많이를 얘기해요. 비기닝 파트를. 쭉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는 용두사미가 돼서 조금만 얘기하고 말거든요. 그래서 요약을 통해서 이야기 전체의 시작과 중간과 끝을 적절한 분량으로 아울러서 써보고 말하는 그런 훈련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서머리 차트라고 하는데요. 그냥 요약해라 하면 어렵지만 이런 그래픽 오가나이저를 주면 뭐 복잡할 거 없습니다. 칸 3개이거나 동그라미 3개입니다. 네. 그것을 채우는 과정을 연습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임라인을 통해서 먼저 상세하게 사건을 기술하는 훈련이 먼저 되어 있어야 그 가운데서 중요한 사건을 나열해서 요약하는 것이 쉬워진다는 거죠. 예를 한 번 보면요. 자, 사실 이 정도 두께의 책을 읽고 요약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많은 독서가 이루어지고 또 그 이전에 간단한 짧은 글로 글쓰기를 해보지 않고서는 갑자기 요약하라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요령은 아까 말씀드린 타임라인을, 챕터별로 타임라인을 해서 사건을 쭉 한번 나열해 보고요. 그 다음에 그 타임라인으로 전부 기억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3군데로 나눠서 이야기를 썼을 때 이것이 전체 내용을 아우르게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학생은 어떻게 했냐면 비기닝에 이렇게 했습니다. Jack and Annie had to go to San Francisco to find a special writing for Morgan's library. 모간이 이제 그 라이브러리에 뭐 필요하다는 게 있어서 샌프란시스코를 가야 됐다라는 거죠. They arrived San Francisco, but it was 1906. 자, 1906년이었다. 대지진이 발생했던 그 사건이었죠. 그거를 얘는 비기닝에다 몰아넣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것을 미들로 넣겠다 이런 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들 파트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문제가 되었던 점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In San Francisco, a big earthquake 한 단어로 이렇게 붙여줘야 됩니다. broke up and many people got hurt. 다쳤다라는 것은 그 지진이 나서. 그래서 Jack and Annie helped a family, 어떤 누굴 도와주고 그 중요한 문서를 받아오거든요. By giving them their shoes and received the writing from them. 예, 그 writing을 그 가족한테 받는다. 그래서 이제 그 해결, 어떻게 보면 문제가 큰 그 절정이 벌어지는 일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끝에서는 어떻게 했냐. Jack and Annie left San Francisco and arrived at the magic tree house.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모간한테 주고 집으로 돌아오죠. So they gave it to Morgan and came back home. 이라는 걸 썼습니다. 어떻습니까? 잘했죠? 더 길게 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수준에 따라서. 그런데 이제 문장을 짧게 몇 문장 되지 않는 것으로 이걸 들으면 우리가 전체 내용이 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던져야 되는 질문이 What happened in the beginning? What happened in the middle? What happened in the end? 하면서 가끔씩 중요하게 던져야 되는 게 Is this the important thing to understand the whole story? 전체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 라는 질문을 가끔씩 던져보세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찌 보면은 사건이 진행해 나가는데 그다지 중요치 않은 일에 이렇게 집중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타임라인에서는 그게 관계가 없지만 서머리 차트에서는 중요한 사건만 짚어내는 훈련이 필요하죠. 서머리는 정말 훌륭한 그 영어 쓰기의 그 방법입니다. 그런데 다소 어렵죠. 그래픽 오거나이저의 도움을 받아서 생각을 정리해서 쓰는 훈련을 하셔야 될 겁니다. 5번째로 compare and contrast를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많이 보시던 거죠. Venn diagram이라고 해서요. 그런데 그 수학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그 동화책을 읽고도 쓰기 지도를 할 때 많이 하는데요. 무언가 두 가지 대상을, 그게 인물이어도 좋고 뭐 어떤 장소여도 좋고 어떤 개념이나 사건이어도 좋습니다. 놓고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근데 비교를 한다라는 것이 영어로는 compare고요. 비교를